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잇몸병, 그러니까 치주염하고요. 우리 몸속 특정 유전자, 또 침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단서들, 이 관계를 파헤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. 네, 유러피언 저널 오브 덴티스트리 2024년 논문인데요. 네네. 저희 임무는 뭐 늘 그렇듯이 이 복잡해 보이는 연구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청취자 여러분이 이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시게끔 전달하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진짜 잇몸병 위험이랑 관련이 있는지, 그리고 침 속에 있는 단백질 수치가 혹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나, 이걸 알아보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치주염이 그냥 잇몸 염증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. 사실은 여러 원인이 막 얽혀서 생기는 만성 질환이거든요. 유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잇몸 깊은 곳이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상태. 이걸 저산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 요인도 꽤 영향을 줍니다.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할 HIF1 알파라는 단백질은 바로 이 저산소 상태에 우리 몸이 딱 반응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녀석입니다. 자, 그럼 이 연구,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? 이라크에서 하셨다고요? 네, 맞아요. 이라크에서 치주염 환자 80명이랑 건강한 분 80명 이렇게 딱 비교한 연구입니다. 아, 환자 대조군 연구. 네. 그렇죠. 연구진들이 참가자분들 잇몸 상태를 여러 지표로 아주 꼼꼼하게 봤어요. 뭐 예를 들면 잇몸이 치아에서 얼마나 내려앉았나 이걸 임상 부착소실 CAL이라고 하죠. 또 치아랑 잇몸 사이 틈, 그 치준항 깊이, PPD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침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HIF1 알파 단백질 농도도 재고 또 특정 유전자 변이 그 이름이 RS1951795A207C인데 이런 SNP를 가졌는지도 분석을 한 거죠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좀 흥미로웠다고 하셨는데. 네, 결과가 정말 뭐랄까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. 다들 주목했던 그 특정 유전자 변이 있잖아요. RS1951795SNP. 물론 유전자형 분포, 그러니까 AA형이냐 CC형이냐 이런 거는 환자 그룹이랑 건강한 그룹 사이에 차이가 조금 있긴 했어요. AA형은 건강한 쪽에 좀 더 많고 CC형은 환자 쪽에 좀 더 많고 이런 식이었죠. 그럼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이걸 통계적으로 다 분석해 보니까요. 결론적으로는 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잇몸병이 얼마나 심한지 아니면 침 속에 HIF1 수치가 높은지 이런 거랑은 뚜렷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상과는 다르네요. 좀 약간 김 빠지는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. 그렇죠.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. 그런데요. 진짜 중요한 얘기는 사실 침 속에 있었습니다. 결과를 보니까 치주염 환자분들 침 속에 있는 HIF1 알파 농도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훨씬 아주 유의미하게 높았어요. 이건 통계적으로도 정말 분명한 차이였고요. 오, 침 속 농도가 높았다. 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침 속 HIF1 수치만 가지고도 치주염 환자랑 건강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예요. 그 진단 정확도 점수, AUC라고 부르는데 이게 1점 만점에 0.913점이라 나왔어요. 0.913이요? 와, 그건 꽤 높은 수치 아닌가요? 네, 상당히 높은 거죠. 그리고 침 검사는 아시다시피 피 뽑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잖아요. 그런 장점도 있고요. 잠깐만요.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. 그 HIF1 알파라는 게 원래는 몸이 산소가 부족할 때 거기에 적응하도록 돕는 그런 좋은 역할 아니었나요? 맞아요. 근데 왜 병이 있는 사람한테서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? 이게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데요.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. 바로 그 점이 이 치주염이라는 병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잇몸병이 심해지면 그 잇몸 깊은 곳에 산소가 부족한 환경, 즉 저산소증 상태가 만들어져요. 그럼 몸은 이걸 약간 비상사태로 인식을 해서 HIF1 알파를 막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. 네.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HIF1 알파가 염증 반응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요. 또 주변에 막 비정상적인 혈관 같은 거, VEGF 관련해서요. 자라나게 하고 심지어는 치아 주변 뼈를 녹이는 과정, 뭐 랭켈로프지, 비율이나 MMP 같은 인자들인데 이런 과정까지 촉진시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몸이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만든 게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정확합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중에
피진지발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세균이 내뿜는 독소 LPS라는 것도 HIF-1 알파를 늘린다고 알려져 있어요.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보면 잇몸 상태가 안 좋을수록, 그러니까 CAL 수치가 높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BOP 비율이 높은 분일수록 침 속 HIF-1 알파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. 그럼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걸 좀 정리해보면요.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 하나만 딱 보고 아, 이 사람은 잇몸병 위험이 높다.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. 하지만 침 속에 있는 HIF-1 알파라는 단백질 수치는 잇몸 건강 상태를 꽤 잘 보여주는 지표이고 어쩌면 언젠가는 간단한 침 검사로 잇몸병을 미리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연구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. 특정 유전자 변이 그 RS1951795라는 SNP와 잇몸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이번 연구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하지만 침 속에 있는 HIF-1 알파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잇몸병의 상당히 강력한 신호일 수 있고 미래의 진단 도구로서 활용일 가능성을 보여줬다. 이게 두 번째 핵심이 되겠네요. 물론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도 있습니다. 이게 이라크의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사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. 네, 일반화하기엔 좀 이르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연구에서 흡연 여부가 HIF-1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질병의 단계를 뭐 초기, 중기, 말기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나와야 더 확실해질 거라고 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염증이나 저산소 상태는 비단 잇몸병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어쩌면 이 침 속 HIF의 1 알파 같은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입안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 몸 전체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